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다문화 토크라고 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하고 그 한국에 오셔서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 또 한국에 살면서 앞으로 이 한국이 어떻게 돼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같이 얘기해 보는 다문화 토크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진행을 맡은 저는 인천에서 왔고요. 인천 물가미래라는 NGO의 그 대표입니다. 이름은 최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 이제 각자 소개를 하시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솔직한 얘기들도 하시고, 또 오늘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질문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때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궁금하신 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이렇게 메모해서 저기 뒤에 저 물색 셔츠를 입고 손을 흔들고 계신 잘생긴 분이 계십니다. 그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옆으로 푸엉 씨부터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탄풍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됐고요. 한국에서는 한국어 전공을 했고,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 학과에서 강사 활동을 하다가 좀 더 교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석박사를 해서 나중에 베트남에 돌아가서 계속 교사 활동을 할 계획 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현재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20년 딸이었고 이주 여성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아시아 이주 여성 더문화 공동체 미용래 단지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3명이 낳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나 씨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왔고요. 지금 국적은 한국인이고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 오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한국인 학교를 다녔었고, 중고등학교는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졸업한 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7년 정도 난민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들을 위한 NGO 멜팅팟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일한 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칸 사이프입니다. 나는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오는 지 한 20년 넘게 됐어요. 또 한국에 결혼해서 아기도 셋이에요. 나도 올 때 한국에 처음에 한남대학교에서 학생으로 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몽골에서 온 버뜨갈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한국에 유학생으로 오다가 남편과의 학교에서 이제 만나고 이제 결혼 이주 여성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행정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앞으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났어요. 저희도. 근데 잠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오랜 시간 만난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곧 다다음 주면 추석이라 그 이제 명절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없이 먼저 얘기하고 싶은 분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한국의 명절과 이제 그 각 고향의 명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른 분이 말씀하실 때 나머지 분들은 그 여기 나눠드린 스케치북에 그 명절 음식이나 고향 음식 생각나는 거 하나를 그렸다가 이따 소개해주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씨 먼저 할까요? 네, 우리나라는 우선 추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농경 국가가 아니고 유목 국가이고 또 이제 농사 짓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이라는 게 따로 없고요. 명절이라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의 설날하고 똑같이 지내는 명절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나담 축제라고 있어요. 그거는 몽골 옛날부터 이제 많이 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13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약 800년 넘게 지금 개념하고 있는 행사가 하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의 명절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저도 이제 한국 며느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추석에 대한 약간 압박과 긴장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이제 추석 같은 경우는 식구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음식도 많이 먹고 또 이제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하다시피 저도 막내 며느리로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설거지부터 밥 차림부터 요가 친척들 아이들까지 제가 또 이제 다 봐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저도 그냥 열심히 추석 때 아무 말 없이 어머님한테 네 어머님하고 네 집안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추석 때 한 5일 전부터 내려가서 음식 준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또 결혼이제 여성분도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또 어떤 생각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뭐 명절 같은 거나 추석 같은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위해서 12월 달 2일날이라고 우리가 서울 달이라고 얘기해요. 조상들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근데 제일 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뭐 다양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받은 거 스페인이나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그래서 뭐 다양한 음식도 만들겠지만 한국에서는 제일 달라는 거는 여기서는 무조건 맛며느리가 진행하는 주석 지사상 뭐 준비하는 거 일하는 거 모든 게 다 맛며느리하고 뭐 농소에 있으면 농소가 도와줬지만 네 그런 일들이 그 무거운 짐을 맏며느리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식구들이 오시면은 그대로 다 준비해요. 그러다가 파티는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그런 거 뭐 다 같이 서로 같이 돈이든 일이든 다 같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다 혼자 했고 뭐 설거지나 뭐 아니다 모레 가면은 남아있는 일들이 다 혼자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재미있는 거는 우리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생겼구나. 그래도 그 이날처럼 같이 일하면 또 재밌겠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안타까운 거고 근데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아이들도 도와주고 이제 우리 시댁에서는 그거를 보면서 얘는 왜 그러냐 어떻게 얘기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게 어린이날이든 어른이든 다 같이 일해요. 네 그거 좀 그 문화 차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를 느꼈어요. 네 베트남에서는 조석가 있다는 거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한 거죠? 진행은 제가 해야 되거든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인 씨는 필리핀이 고향이세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다 같이 한다. 근데 한국에 와서 맏며느리로서 살려니까 저 말씀하시다 우시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막내 며느리도 되게 만만치 않거든요. 막내 며느리가 설거지를 다 해요. 저 네. 차리는 거는 깨끗한 것은 제가 하고 싶거든요. 근데 막내 며느리 설거지 다 하니까 그게 너무 싫어요. 네, 저 막내 며느리로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명절 증후군은 한국 며느리나 외국 며느리나 다 같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 이제 푸엉 씨의 그 고향의 명절은 어떠신지. 네. 네. 저희도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한국처럼 음력을 사용했고 농경 문화이다 보니까 뭐 추석, 정월, 대보름, 뭐 구정 명절 다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한국
문화하고 베트남 문화 참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차이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다가오고 있는 추석 날도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린이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에는 아기들한테 선물도 많이 사주고 과자 먹는 것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공휴일이지만 우리나라 전통 명절 중에서 공휴일은 구정 명절뿐이에요. 그래서 근데 한국처럼 똑같이 음력 1월 1일 날은 명절인데 설날인데 한국보다 좀 더 화려하게 보내고 긴 시간 동안 보내고 그리고 차례 횟수도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진 않고 한국에서는 차례를 한 번만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집에서는 하루에 3번 지낼 수도 있고 시작하기 전에도 한 번 지내고 그 기간 그 3일 정식적인 기간이 3일인데 그러니까 하루마다 3번 지내는 집도 있고 끝으로 조상을 보내는 그런 차례도 한 번 지내는 그런 풍습들이 있어서 오히려 한국 설날보다 베트남 설날이 그 며느리분들한테는 더 증후군이 심할 것 같아요. 네, 네 대신에 딱 한 번만. 그러니까 추석은 그 명절 네 차례를 안 지내서 네. 혹시 안나 씨는 유일하게 여기서 이제 아가씨세요. 그래서 그 안나 씨네 고향에서는 명절날 어떠신지. 네, 저는 고향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저에게는 한국이 고향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파키스탄 출신이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도 저희 집은 작은 파키스탄이에요. 그래서 한국처럼 파키스탄은 추석이 없어요. 그렇지만 크게 2가지 명절이 있어요. 이드라는 명절이 있고 이게 하나는 작은 이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이슬람 그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드는 국가적으로 3일을 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드에도 3일을 쉬고 두 번째 이드에도 3일을 쉬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친척들을 부르고 가족들을 불러서 집안에 이제 요리를 해서 파티를 하는 형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약간 명절 중흥군은 없어요. 다 같이 하고 파키스탄은 워낙 인건비가 싼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 다 집안에 이제 일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청소해주는 아줌마들도 오고 그 설거지만 해주는 아줌마들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명절 때 이제 요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인건비가 뭐 2,000원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파티 형식으로 3일 정도 쉬고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명절을 세요. 그래서 명절은 하나의 축제의 분위기예요. 저희는 그래서 2가지 명절 다 이제 사람들이 옷 차려입고 약간 다른 사람 집에 음식을 싸들고 가는 그런 문화가 있고 또 저희가 세뱃돈을 받듯이 어린 아이들은 용돈을 받아요. 어른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저는 집안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한국 추석이 되면은 외국 분들이 오세요. 저는 이제 저희도 이제 가장 큰 집이라서 그러면은 저희가 다 차려줘야 돼요. 저도 하루에 뭐 손님들이 10분 오시면 한국 명절보다 더 바쁠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손님 대접을 하고 있고 한국에는 일해주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예, 맏며느리랑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그렇게 근데 즐겨요 그거를. 이제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추석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명절, 한국 명절 다 세야 돼요 한국에서. 그래서 2가지 나라를 다 함께 이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저는. 저희 며느리들 격하게 공감하는 모습 보셨죠? 그러면 칸 씨는 칸 씨 고향의 그 명절 소개해 주시고 칸 씨는 명절날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네, 우리나라 명절이 약간 파키스탄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종교랑 관리했어요. related with religion. So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힌두교하고 이슬람교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에는 12개 페스티벌이 있어요. 12개. 한 달에 한 번씩. 예. 근데 힌두교에서는 똑같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3개 부자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설날보다 되게 크게 이거 그런 페스티벌이 있고 다음에
우리나라 페스티벌에는 저기 명절에는 이렇게 손님 이제 파키스탄처럼 하루 전인 사람들이 오고 뭐 음식 만들고 이거는 무조건 여자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먹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한국 남자들하고 똑같으세요. 맞아. 그러니까 그럼 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여자처럼 우리나라 여자 세지 않아요. 지금 한국 여자들 있잖아 뭐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자들은 거의 일 안 하고 거의 다 남자들 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명절과 또 보니까 사람 사는 게 거긴 것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또 아까 김한나 씨가 얘기한 파키스탄에서 거기는 이렇게 살림해 주시는 분, 음식해 주시는 분, 청소해 주시는 분 이럴 때 특히 우리 현재인 씨가 너무나 그냥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이셨는데 저도 부러웠고요. 다음은 이제 명절 이제 얘기를 했다면 좀 이제 이제 다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 문제가 나왔잖아요. 명절과 가족.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 교육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정해 주셔야 이분들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선 이런 게 혹시 고스톱 친다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지 않고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답변을 부탁드릴 때 우리 버뜨갈 씨부터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걸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교육에 있어서 이제 보면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그 한국에서의 교육과 또 고향에서의 교육과 또 본인이 또 아기를 낳아서 아기 엄마로서의 그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 몽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게 몽골이 워낙에 그 한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기계화라든지 또 이제 환경이라든지 한국보다 많이 다르거든요. 자연과의 많이 이제 자연 옆에서 살고 또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3살, 4살 때부터 말 타고 또 이제 강가에 가서 놀고 한국 애들은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로봇 가지고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뭐 말 타고 다니거나 또 이제 강가에 가서 뭐 그 생선 잡는다든지 되게 자연과 함께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한국 엄마이고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엄마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것들을 한국에서 아이에게 찾아줄 수 없기 때문에 찾아주려면 어디 멀리 가야 된다든지 시간과 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몽골에서는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거의 울란바토르에서 30분 정도 떨어지면 그게 다 갖춰질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조금만 차이가 나고 또 이제 한국 엄마들 같은 경우는 거의 3살, 4살 때부터 한글 떼야 된다라든지 영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엔 참 안 됐다라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아이가 6살이다 보니까 얘도 한글을 모르면 차별을 당하겠다.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영어를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이만 못하면 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회 환경에 맞춰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최대한 아이가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엄마들을 비해서 조금 시간에 공부시키고 조금 시간에 이제 뭔가 욕심을 일단은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아이한테 최대한 맞춰서 줘야지.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때만 해야지.
과외시킨다든지 학원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반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몽골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면적이 몇 배가 넓죠? 몽골이 남한 합해서 7배 정도 7배. 크고요. 남한보다는 15배 정도 크고요. 인구는 3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19위를 하고 있어요. 땅덩어리로. 그리고 1인당에 가질 수 있는 땅으로 세계 1위입니다. 1인당 가질 수 있는 땅이 세계 1위래요. 근데 몽골 가보면 땅이 너무 넓어서 인천 시민이 300만 명인데요. 그 몽골은 우리나라 남한의 17배? 15배 땅에 인천 시민이 사니까 가도 사람을 볼 수 없는 인적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칸 씨가 또 칸 씨는 아기가 몇 명이신지 하고 예, 세 교육에 명이에요. 대해서 애국자세요. 나는 한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느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한국에 20년 됐는데 so many things realize 했어요. 뭐 아까 친구가 몽골 친구 얘기했어. 이제 몽골에 뭐 약간 내추럴랑 인간이 아주 솔직히는 한국에 우리 30년 보면은 막 100년에 가면은 한국에 호랑이가 살았대요. 강원도에서. 예, 지금 없어요. 또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0일 걸렸대요. So 그때 사람들 건강하고 아무도 안 걸렸어요. So 내가 왜 그런 얘기하는 거? Nature is very very important. 사람이 내처에서 배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테스트 애기처럼 애기를 키운 거예요. 애기 왜냐면 땅동아리 한국의 땅동아리 조금잖아요. 산이 많잖아요. So that's why the point is here.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앞으로 일본 나라가 빨리 가고 중국기도 빨리 가고 한국에서도 또 영어로 해야 되고 한국말로 해도 다른 얘기가 너무 잘났다고 뭐 가나다에서 자기 공부하고 이런 것도 따라갈 때문에 애기한테 스트레스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이 그렇게 해야 되나 나 가끔씩 얘기해. 그렇게 안 해도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애기들 너무 마마보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애기가 옛날에는 5명 6명 나왔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어떻게 얘기해야 돼? 너무 right. 그런 건 한국말 잘 안 됐어. So 이런 포인트 아웃 내가 얘기하고 싶고, so and education system는 지금 한국에는 그런 거 있어요. 영어만 잘하면 똑똑해. 영어만 잘하면 그냥 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거 아니까. Wise and smart is totally different thing. 이거는 한국이 헷갈려요. 예. So 여기서는 그런 가지도 있어요. 저 화이트 사람 보면은 이 사람 보면은 무슨 스페셜 뭐 우리 동남아나 뭐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사우스에시안 사람들도 미국에 가면은 되게 뭐 선생님 코스들 많아요. 그런 건 바꿔야 돼요. 또 학교 가면은 애기들 뭐 아버지가 미국 사람 뭐 엄마가 한국 사람 되면은 그 애기를 다른 애기들도 이쁘게 봐요. 예. 그래서 나 이런 거 방식에 조금 한국 엄마들도 조금 바꿔야 돼요. 나는 이야기가 한국에는 에듀케이션도 내추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밖에서 책 읽은 것보다 밖에 나가서 조금 애기가 놀고 사람한테 사요 소설 애기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어떻게 남한테 다른 애기랑 얘기해야 돼 그런 것도 배운 거예요. 예, 어떻게 채가 올라가나 어떤 새집 만들어나 그런 것도 배운 거예요. This is one kind of education. So nature give us education. The nature을 많이 애기들한테 많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책만 말고. 우리나라 시스템 에듀케이션가 우리는 영국 있을 때 식민국 영국 나라가 브리티시가 우리한테 콜로니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영국 문화하고 우리랑 같이 붙어 있어요. 방글라 문화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티오리컬 약간 얘기는 엄청 공부 많이 해요. 근데 한국하고 차이가 한국은 프랙티컬 많아요. 예. 근데 우리는 프랙티컬 아니고 맨날 책만 많이 읽어. 아는 거는 많아. 야 지금 사이베리아에 영하 40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맵도 몰라. 예. 그런 거는 조금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는 거 많고. 근데 애플라이 할 때 쓸 때는 못 해요. So 이 여러 가지 나라에서 배우면서 애기한테 스트레스 많이 조금 받고
어떻게 한국 얘기를 앞으로 나가야 되나 그런 건 지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젊은 엄마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죠. 아이들을 좀 더 내추럴 자연 속에서 키우고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나갈지를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공부, 지식, 영어 이런 것만 가르친다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안나 씨한테 그 본인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니까 본인이 자라면서 이렇게 교육 받았고 교육을 했던 게 더 좀 실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식의 교육을 받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가 유학생이셨어요, 어머니도. 그래서 엄마는 대학교를 다녔고 저가 이제 학교를 끝나고 나면 다른 아이들한테 뒤처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도 학원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한국 아이들처럼 중학교 때는 새벽 1시까지 학원에 있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밤 12시, 1시 시험 기간에는 그렇게까지 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가 이제 그냥 한국어는 이제 잘하게 되었지만 뭐 한국말도 잘하고 학교 수업도 잘 따라가고 하지만 그때는 저희가 한국에서 정착할 건지 살 건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영어라는 이 문제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국 말고 다른 나라를 갈까 하고 저를 보냈었어요. 파키스탄으로도 한번 보냈고 제가 봐서 3개월 정도 파키스탄 최고 그 기숙사 학교에 들어갔었어요. 3개월도 못 버텼어요. 거기서 나는 한국인인데 나는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3개월 만에 나는 여기 못 있겠다.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국제학교로 옮겼고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한국어가 다시 부족해질 거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니까 조금 교육 방식을 엄마가 바꾸셨어요. 그때는 엄마가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학원에서 진짜 주입식 교육만 시킨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국제학교는 거의 2시면 끝나요. 2시, 3시 고등학생들도 끝나고 나면 뭐 예체능, 뭐 피아노나 다른 거 이제 음악 같은 거는 제가 학원에서 배웠지만 다른 거는 다 개인 레슨을 받게 하셨고 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어머니가 직접 가르쳤어요. 근데 정말 엄마의 노력이 대단했어요. 제가 밤을 새면 엄마도 밤 11시, 12시까지 저를 같이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한국 국적이지만 이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대라는 게 그냥 한국인들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엄마가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언어도 5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할 때 초등학교 때 파키스탄어 무조건 집에서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보통 다른 사람들은 외국인 아이들 저처럼 이제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집에서도 한국어를 쓰게 해요. 근데 그러면 파키스탄어는 저는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살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거는 파키스탄어예요. 제가 어디 가서 나는 한국인이야 이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말투로는 한국인 같아요. 근데 얼굴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2개 다 우리나라예요. 파키스탄도 우리나라, 한국도 우리나라. 2가지 문화를 다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고 그래야지 내가 헷갈리지가 않을 거고 그게 나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파키스탄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저는 이제 영어도 했지만 처음에는 영어 통역을 시작했었어요. 국제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다가 출입국에서 저를 찾아내셨어요. 혹시 한국말 할 수 있으세요? 그러시는 거여서 네, 한국말 할 수 있는데 파키스탄어 통역을 할 수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 파키스탄 말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하다 보니까 어린애들 말투였어요. 오히려 출입국 관리사무소 때문에 제가 파키스탄어 공부를 했어요. 그런 고급 어휘를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의 7년 동안 이제 통역을 하면서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봤어요. 솔직히 실패 절마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저희 엄마도 실패를 겪었을 거고 저희도 겪었을 거고 그런 실패를 지금 앞으로 사람들이 안 겪기 위해서 이런 NGO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무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교육 차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되게 힘들었을 텐데 두 가지 문화, 두 가지 언어를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아주 잘 커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현재인 씨가 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기들 나이와 이제 몇 명인지 얘기하시면서 좀 엄마로서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이가 지금 우리 큰아들이 19살이에요. 아들, 딸, 아들가 있고요. 근데 뭐 한국 교육하던 자체는 저는 진짜 반대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왔을 때부터 뭐 우리 남편 여동생이나 남동생들이 교육 공부하시는 시간이 뭐 11시, 12시까지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학교 끝나고 또 학원 보내고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웃음 그 미소가 그 아직 젊은 나이인데 웃음이 별로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그렇게 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 아들은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고3인데 왜냐면 왜 고3이냐면은 한국 살다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8년 정도 살았어요. 거기서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거기 있고 근데 우리 문화 우리 언어를 배우면서 그 필리핀 문화에 대해서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한국에 다시 왔기 때문에 뭐 학원이라던가 그런 거 절대 안 시켰어요. 집에서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좀 얘기하고 또 뭐 숙제나 뭐 그런 거 있으면 같이를 풀어요. 같이를 도와주고 나는 학원 진짜 반대해요. 내가 학원이 다니보니까 아이들은 그거 공부가 안 돼요. 그냥 노는 장소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말 그대로 그냥 돈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남원와 아이들이라고 공부를 못하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남원와 아이들이니까 좀 더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뭐 방과후 학교 뭐 그런 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엄마만 조금만 더 신경했으면 아이가 구전에 자기 미래는 솔직하게 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교육이는 거는 전혀 안 하고 지금 우리 막내도 중학교에 1학년에 들어가고 좀 문제 없어요. 이거 자랑하지 않았는데 솔직하게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뭐 한국의 문화,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뭐 외국인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알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서 꾸준히 생활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하고 뭐 지난번에 우리 아들과 그랬거든요. 엄마,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아이가 같이 걸어가면서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한국말이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한국이 어려움인지 다 보셨구나라고 그 생각이 느꼈어요. 네. 다음은 이제 우리 그 푸엉 씨가 또 푸엉 씨도 아기가 있나요? 네. 아기 키우면서 엄마로서 그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에서 아기를 안 키워봤고요. 제 남편이 베트남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는 혼자 와 있고, 아기는 지금 베트남에 있는 친정집에서 자라고 있는데, 베트남도 한국하고 점점 많이 비슷해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들의 교육열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학원을 많이 그러니까 보내고 과외도 많이 시키고 심지어 몇 년 전에 베트남에서는 과외 금지 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도 과외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법이 생겼는데도 교사들이 몰래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저는 제 아기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그냥 그런 과외나 학원을 많이 안 시키고 있고 내 아기가 하고 싶은 내 스포츠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도 근데 엄마로서 가끔 욕심이 나요. 그러니까 아기가 좀 뭔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아노를 하나 사줘서 그러니까 선생님을 섭외해서 피아노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아기가 그러니까 딸 아이인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를 했어요. 네. 보면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그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느 엄마나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식은 왠지 천재일 것 같은 말을 한마디를 해도 우리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엄마들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참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아기를 잘 키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마디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방금 이렇게 모두들 보셨겠지만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토크를 하는 거는 서로 간에 문화의 차이라든가 또 한국에 와서 살면서 어려운 것 또 그리고 고향에 대한 거를 이제 같이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눈높이를 맞추고 또 같이 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열어보자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어르신분이 오셔서 돌을 던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이게 또 우리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다 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좀 경호팀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입장에서 그리고 좀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돌을 던지신 관계로 이제 돌발 질문입니다. 이럴 때 싫어요. 네, 이럴 때 싫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생활에서 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싫어요는 좀 생활에서 느끼는 그 싫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살면서 제도적인 한계나 어려움은 이따가 정책 제안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생활 속에서 이럴 때 싫어요 한번 우리 푸엉 씨부터 이번에는 해볼까 봐요. 네. 가슴 떨리시죠? 네. 네, 저는 한국에서 그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으로서 제일 많이 불편해했던 점은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 기사님께서 항상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왜냐면 제 말투가 외국인 말투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외국인이라는 걸 들으시면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베트남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돈 벌러 왔어요.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뭐 돈 벌러 왔다. 물론 돈 벌러 온 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일반화 시킨 것도 저희한테는 조금 조금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베트남 참전,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인으로서 베트남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뭐 그때 한국 군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어떤 걸 했는지 저는 왜냐하면 베트남 역사상 그 전쟁 중국, 미국, 프랑스 전쟁들이 계속 긴 기간 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잊고 살려고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희도 좀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네. 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 밖에 나가도 똑같이 질문 받고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듣는 시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 현재인 씨께서 네 이럴 때 싫어요. 네. 아, 이럴 때 싫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이주 여성이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네라고 대답하시면 남편이랑 나이 차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이주 여성들은 나이가 10살 차이, 15 차이. 근데 저는 얼마 차이 안 해요. 3살 차이예요. 그래요? 막 놀라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 택시를 타면 저 카드를 사용해요. 항상. 저는 연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남편 거예요? 아니요, 제 거예요. 저도 일해요.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왜 우리도 외국 사람이라고 이주 여성이라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 싫어요. 네, 그거 말고는 더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한나 씨께서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죠. 한국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한국인인데 한국에서도 어디 나라 사람이냐 그래요. 파키스탄 가면 어디 나라 사람이냐 그래요. 그럴 때 혼란이 와요. 나는 어디 나라 사람이지? 왜냐면 한국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얼굴도 조금 한국화되어 가고 약간 그 나라에 살면 스타일도 그쪽으로 바뀌고 억양이 어느래요. 파키스탄어는. 한국어는 그래도 완벽한데 파키스탄어는 외국인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아무리 한국인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니 뭐 부모님이 어디겠지 뭐 아빠가 한국인이야 엄마가 한국인이 두 분 다 외국인이지만 귀화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제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들도 얼굴은 저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도 외국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인일 텐데 저는 한국 문화를 갖고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점점 글로벌라이즈 되고 있고 다문화가 되고 있는데 그냥 한국인처럼 생긴 사람만 한국인이 아니다. 정말 이제 이주 여성분들도 여기 계신데 아이들의 생김새가 점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나 그냥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칸 씨는 사실은 이렇게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도 아주 많은데 생활에서 느끼는 이럴 때 싫어요만 지금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지금 나는 진짜 할 말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생각해서 사람이 너무 많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말해야지 몇 가지. 보통 아니 우리 인간이 음식 때문에 다음에 사람이 생긴 것도 달라요. 음식 food is very important to change the face. 똑같아. 멀리 나라 아니야. 일본 사람들 보면은 이빨이 하나 이렇게 생겼고 또 약간 키도 작고 또 한국 사람이는 자기네 몽고 민족이야. 그지만 근데 아가씨도 몽고 사람인데 근데 몽고 사람이 달라요. different. They're very heavy. 왜냐면은 3번 고기 먹어요. 한국 사람은 아침에 밥, 점심에 밥, 3번 밥이에요. 또 음식 때문에 사람이 얼굴 달라요. 또 한국의 사람들 길에 걸어가면은 어디 나라 사람이야? 아니 어디 나라 사람이야? excuse me도 안 하고 실례하지만 다 바로 어디 나라 사람이야? 나 미국 사람이면 좋겠어? 아니 이건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은 좋겠어? 또 이런 거는 물어볼 때는 사람한테 실례합니다. 넌 어디 나라 사람이야? 나 물어봐도 되나?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본 거 진짜 가끔씩 feel very sad. 나는 약간 까먹게 생겼나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학교 가면은 이렇게 약간 엄마가 조금 애기 3명에서 2명은 좀 하얗고 약간은 나처럼 까맣기니까 또 까만 애기를 물어봐. 너 아버지 아프리카 사람이야? 아프리카 사람이야? 그런 에듀케이션 같은 건 텔레비전 미디어 같은 데 오시면 좋겠어요. 맨날 부모님 우리 엄마들 한 50대 나이의 아줌마들 있잖아요. 걔들은 이 조금은 이런 에듀케이션이 잘 없어도 같아요.
그냥 애기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 앞에 우리 애기가 있는데 따로 물어봐. 다른 애기가 물어봐. 야, 너 아빠 아프리카야? 그런 에듀케이션. 우리 책은 하루 종일 책 이런 거 하고 1시간 텔레비전에 보면은 또 많이 느껴요. 그래서 미디어는 우리한테 또 많이 배울 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스페셜리 한국 엠베시 뭐 그런데 맨날 사랑하는 그런 드라마 말고 이런 드라마 안에서 이렇게 다문화 뭐 믹스 민족 같은데 그런도 좀 조금만 질러주면은 아래 문화는 사람이 만든 거야. 이거 바꿀 수도 있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왔어 한국에? 예, 이거 며칠 전에 붙인 거 아니에요. 말도 바꾸고 사람 everything changeable.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로 조금 받아주면 좋겠어요. 다문화 민족 이런 거 아주 텔레비전에 이런 컨셉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땡큐. 그 드라마나 그런 미디어에 이런 이제 차별을 갖다 없애는 게 이렇게 방송에 자꾸 되면 저기가 이제 그 인식이 그렇게 되잖아요. 뭐냐면 저희들도 일하는 여성들 느끼지만 드라마에서 직장 여성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전화 받고요, 커피 마시고요, 이거 나오잖아요. 저도 집에 가니까 어머님이 일하러 출근해서 커피 마시고 전화만 받다 오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에 그런 차별들이 없고 그러려면은 미디어나 이런 드라마 이런 데서 이런 그 예의 이런 거를 가르쳐서 항상 어디에서 왔어요 물어볼 때는 실례합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물어봐도 이런 예의를 갖추는 우리 저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한국에 살면 서울에 살면 서울 사람이잖아요. 인천에 살면 인천 사람이고 뉴욕 살면 뉴요커라고 부르면서 자꾸 어디서 왔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라는 의미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답변하실 때 인천에서 왔어요. 남양주에서 왔어요. 나 동부 이천동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서 같은 한국 사람끼리 왜 자꾸 그러냐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오래 기다렸는데 우리 버트갈은 어떨 때 싫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어떠한 불만이라든지 한국은 이건 아니다 아니면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거나 조언을 하면 한국 분들이 특히 공무원 그런 조직에서는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딱 얼굴에서는 그럼 왜 한국에 살아? 니네 나라가? 이런 표정이 딱 보이거든요. 저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결혼이 좀 여성이에요. 저 남편이 한국 사람이에요라고 하면 바로 저한테 한국 남자 좋지. 시집 잘 갔다. 너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 이게 이런 얘기하면 성희로운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 저는 이럴 때가 싫어요. 몽골보다 한국이 잘 사니까 좋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진짜 뭐니 해도 사람은 자기 나라 본인 나라가 제일 좋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한국이 지하철이 있다고 해도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해도 잘 산다고 아무리 해도 내 나라만큼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보이는 거, 보여지는 경제력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바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잘 살면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돈으로 동전으로 보는 이런 시선이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니네 나라로 가라 이런 말투와 또 두 번째는 한국 남자니까 좋지? 한국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좋겠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세 번째는 몽골보다 한국이 좋지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입으로 뱉는 게 제일 싫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라도 이런 질문이나 이런 눈으로 보는 것들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생활에서 오는 이럴 때 싫어요지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제 살면서 한국에 와서 살면서 느끼는 제도적인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도 개선 저희가 그래서 정책을 갖다가 제안을 이제 이렇게 바꿔주세요 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세요라는 주제로 한번
우리 또 이번엔 버뚜갈부터 돌까요? 그래서 버뚜갈 씨부터 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해서 요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해서 그 정부 사이드에다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저는 그 결혼이주 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결혼이주 여성으로서 다문화 가정으로서 제가 한국에서 바로 최악 계층으로 분리가 돼요. 저소득층 최악 계층으로 저는 뭐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최악 계층으로 보면 장애인도 제약 계층 맞아요. 장애인도 제약 계층인데 한국에서는 뭐 일자리 문제가 정말 어렵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한 회사가 300명 이상이면 장애인을 한 명은 꼭 고용해야 한다라는 노동부의 그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300명 이상일 때 꼭 한 명의 장애인을 지금 두고 계시는데 이렇게 분류를 할 거면 결혼이주 여성도 300명 이상이면 꼭 그 결혼이주 여성을 채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화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신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데 바로 저희를 최악계층으로 분리했으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생활할 것이고 기아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할 것 같은데 저희도 취업이란 그런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우리에게 취업의 그런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3D 업종에서 일을 해야 되며 농장에서 공장에서 밭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저와 같은 결혼이주 여성들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졸업하고 정상적인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러면서 저희를 취업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르게 얘기하면 장애인보다 못난 그런 인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최악계층으로 분리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불만도 있고요. 그래서 300명 이상의 그 회사원들 두고 계시는 어떠한 기업체나 회사가 있다면 공공단체라든지 지자체 이런 모든 곳이 있다면 꼭 결혼이주 여성을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칸 씨가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꾸자. 네, 말씀해 주세요. 바꾼 거는 actually 내가 또 다시 미디어 이야기하는데 미디어는 진짜 사람들 한국 사람을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 한국 사람은 텔레비전 다음에 모바일 폰 이런 건 맨날 보니까 블로그 같은 건 많이 올라오고 텔레비전에 이런 문제 같은 건 이제 한국에 이렇게 20년 살다가 한국 사람 됐는데 전화하면은 나는 일이 없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사람이 다 지금 필요 없어요. 그런 말 많이 나와요. 그런 건 조금 약간 한국이 맨날 우리는 글로벌 사람이에요. 근데 난 글로벌만 보고 그냥 글로벌은 없어졌어 한국에서. 이렇게 글로벌 앞으로 이렇게 글로벌 진짜로 글로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에서 한국 사람 almost 3 million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아요. 호주에서 그냥 시드니만 4만 명, 왈링턴에 3만 명 살아요.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많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글로벌 생각하면 우리도 또 약간 그냥 다문화 가족 말고 이도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함께 앞으로 이 한국을 어떻게 아름다운 나라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게 어쨌든 미디어나 TV 쇼를 통해서 이런 차별이나 이런 차이점을 갖다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짧은 오디언스들 우리 이거 그냥 이만큼만 내 것도 같은데 텔레비전 미디어 같은데 그런 거 나왔으면은 똑같은 이야기 이제 especially for 드라마 그런데 영화 배우들 있잖아. 한국의 신처럼 생각해 무비스타들 그런 무비스타들 앞에서 이렇게 외국 다문화 가지고 맨날 하얀 사람들 white people 말고 약간 다문화 왜냐면 다문화들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그런 가족들 솔직히 그런 유럽 사람들보다 이게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을 갖고 와서 약간 리얼리스틱 영화나 무비 만들어서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야 돼. 예, 그런 문제 같은 거. 이 사람도 진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 뭐 캄보디아 사람은 까만잡잡해 귀찮고 뭐 그런 이야기 말고 예, 어떤 문제나 그런 텔레비전에 그런 드라마에 오면은 또 사람들 에펙션 또 많이 될 것도 같아요. 예. 또 이거는 신앙할 문제예요. 뭐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잘해줬어, 정말 잘해줬어요. 지금은 정말 너무 우리 다문화들 진짜 어려워요. 이거 큰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네. Thank you. 그럼 안나 씨가 이렇게 바꿔주세요.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저는 제일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 귀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모님 두 분 다 순수 외국인이셨어요. 두 분 다 귀화를 하셔서 이제는 저희 가족은 한국인이에요. 근데 저희는 다문화 가정이 아니에요. 한국 그 법적 정의상으로. 그러니까 그 다문화 가정의 정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의의 확대.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그 나라에 정착을 했을 때 그 외국인은 다문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컬처럴리즘 자체가 다문화는 여러 문화가 하나가 되는 게 다문화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를 봤을 때 너네는 외국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가에서는 저희를 한국인으로 분류를 해버려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아이를 제가 또 외국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요. 저희는 다문화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에요. 한국인 국적을 가져도. 그럼 그 아이들은 그런 다문화 센터나 그런 데에서 아무런 혜택이나 그런 걸 받을 수 없어요. 저같이 이제 완벽하게 한국인이 된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즘은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한국은 귀화를 하려면 5년만 있으면 귀화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한국에서 5년을 살았다고 해서 한국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문화를 완벽하게 알 수 없고. 근데 아빠가 귀화를 하면 아이들이 18세 이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귀화가 돼요. 근데 저희가 아는 이제 정말 많은 가족들은 아이들이 그 나라에서 왔는데 온 지 1년도 안 됐지만 한국인으로 귀화가 돼서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야 되지만 다문화 센터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 둘 중에 한국인 순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은 솔직히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국인이면 더 많은 걸 알잖아요. 외국인들보다는. 엄마가 한국에 왔고 아이들이 한국에 왔는데 아빠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가족은 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많이 연락 오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어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 의료보험 드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거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의 정의가 좀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국적을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국적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국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도 한국 문화를 가르쳐야 되고 한국에서도 좀 더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문화의 정의를 확대해야 되는 거 이게 제일 큰 제안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쩜 이렇게 가슴 깊이 그냥 쏙쏙 맺히는 말씀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문화 가정 정의의 확대 말씀하셨고요. 우리 현재인 씨는 어떻게 바꿀까요? 저는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정에 대해서를 많이 걱정이 돼요. 워낙 다문화 센터 같은 경우 아니면 국가에서는 무조건 이주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해요. 다문화 가정이나. 그런데 우리가 계속 교육만을 지키면 그거가 문제가 해결가 안 되거든요. 한국 문화, 한국 언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반대편에서는 남편분들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 음식, 우리 언어를 배우지 않아요. 그거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이 다른 남편들이 달랐지만 어떤 남편에는 장모님과 한국에서 오셨는데 장모님이 밥 차렸어요. 근데 자기 아는 밥만 차렸는데 그거를 사위가 안 먹었더라고요. 나는 절대 음식을 니네 엄마한테 차리지 말라고. 나는 왜 먹어야 되니?
난 한국 사람인데 당연히 한국 음식만 먹어야 돼. 가정이라면 각자 가정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나라 음식, 이 나라 문화를 안아주면서 그쪽에서도 우리 문화를 안아주면 안 되나요? 저는 상대방이 다 서로 자기 문화로 알려주면은 안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문화를 각자 문화를 안할 수 있어요. 네. 그거 말고는 저는 또 다른 또 뭐 말하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요약하면 그 배우자분이 그 배우자의 문화를 같이 배우고 소통하고 교류하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제 네. 생각에는 약간 지금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저희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런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그 나라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 때 그 나라 문화를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제도를 변경하는 게 어떨까 아, 그런 얘기가 아닐까 제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배우자의 아주 정리 아, 잘해주셔서 그리고요. 감사해요. 네, 저도 이제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배경이 완전 다르거든요. 연애 결혼도 있을 수 있고 중개 업체를 통해서 결혼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국제 결혼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일반적인 한국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검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정신 건강 검진이라든지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기 전 비자 신청하기 전에 정신질환이라든지 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고 그 어쨌든 신부한테 좀 많은 것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한국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장가 가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왔는데 남편이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많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거 많으면서 와놓고 장인어른이 밥을 해주면 최소한 사람이 가져야 할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서 왜 결혼했는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되게 나쁜 인간들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신부한테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한국인 남자한테도 많은 것을 요구를 해야 한다고 이것도 의무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듣기는 이제 이제 베트남에 이제 장가를 가시고 싶어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이제 건강 검진이나 이런 정신 비자 신청할 때 건강 할 때 그거를 끊어해서 베트남 정부에 내야 그걸 보고 이제 결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저 네, 그렇게 들었는데. 아마 베트남에서도 최근에 그 외국분하고 결혼할 때 그런 법이 강화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자연스럽게 마이크 드셨어요. 네, 저는 아까 안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네, 100%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 한국에 와서 다문화라는 개념을 접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 정의가 너무 한계성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여성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데 미국 분하고 결혼할 때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잘 안 부르고 국제 결혼 가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다문화라는 개념 자체에서 편견성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다문화에 대한 그 이해, 다문화 교육 인식 개선, 그러니까 좀 이론적인 그런 말인 것
그러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있나요? 제가 지금 조금 덧붙여도 네, 돼요? 조금 더 하셔도 돼요. 네. 지금 뭔가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 인식은 다문화라고 하면 오히려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다들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면 그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줘야 되고 뭐 경제적으로 이 가정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부분은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대신 문화적인 부분을 좀 더 도와주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국제 결혼이면 무조건 도와주니까 한국에서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규제를 조금 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더 좋은 인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듣다 보니까요. 듣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사람들 생각은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예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에 들어가는 모든 정책, 모든 예산이 초기 다문화 가족, 결혼 이주 여성에 초점이 맡겨져 있고 그 예산의 80% 이상이 한국어 교육에 맞춰져 있어요. 다 동아주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유학생 출신이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이용할 필요도 없고 한국어 배울 필요도 없고 김치라든지 문화를 배울 필요도 없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바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저소득층 저도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문화 혜택이라고 딱 하나만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집 1순위예요. 어린이집 1순위. 근데 그것도 맞벌이 부부도 한국의 맞벌이 부부도 똑같이 1순위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더 특별하게 받은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다 다문화한테만 다 퍼준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오해이신 것 같고요. 더 많이 받는 것이 한부모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약간 이런 추세가 생기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그 남편분이 아내분보다 평균적으로 12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결혼 이주 여성의 노후가 되게 불안해지고 남편이 경제 생활을 중단하게 되거나 경쟁 활동을 못 하게 되면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바로 다름이 아닌 결혼 이주 여성이 좀 더 젊은 결혼 이주 여성이 바로 노동 시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불안한데 근데 이것 때문에 가짜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족보다 한부모 가정의 혜택을 더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문화가 무조건 혜택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인 것 같습니다. 편견을 깨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5분이 다 하시기는 어렵고 저희가 어차피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같이 살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한 2분만 1분씩만 말씀하실까요? 1분씩만. 한국에서 행복하려면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칸 씨. 행복하는 거는 첫 번째는 있는 거에 행복해야 돼. 이거는 the happy theory가 자기 있는 거에 행복하는 거예요. 예. 근데 second part is 우리는 이 대한민국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냥 we are Korean 그냥 다문화 가족 이 subject이 없었으면 좋겠어. 예. 다문화 아니고 we are 다 한국 사람이다. 예, 이 다문화 subject 아니고 우리 다 모두 한국 사람이다. 그냥 미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한테 물어봐 너는 어디서 사람이야? 그냥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 We are all Korean.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다문화 아니고 모두가 한국 사람이다. 네. 저는 한국에서 행복하려면 한국도 앞으로 다문화 사회가 점점 되고 있고 하나의 모자이크 같은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문화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은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저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한쪽 문화만 한국만 알아라 이게 아니고 서로 알아가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인 씨. 저는 그 다문화 자체하는 이름은 그거를 혜택 받는 거, 그 다문화 세대에서 가서면 뭐 모리오 같은 거, 그거를 국가에서 진짜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 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 센터 다니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도 다문화 아이들이라도 뭐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가 한국 국민들이 뭐 다문화를 너무 낮게 보니까 그거를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자. 네, 마지막으로 우리 푸엉 씨께서 네, 저는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런 것보다는 서로 다 그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물론 차별은 어느 사회 속에서나 존재한 그 현상이긴 한데 그 최대한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예의를 지키면서 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말씀 들으셨고요. 아까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나왔던 5가지는 잘 정리해서 정부에다 제출을 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이런 자리가 좀 더 계속 이렇게 있어서 서로 간의 얘기, 이해를 하면서 저희가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냥 한국 사람이고 한국 가정이 되는 그날까지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